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생각은 없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티는 언제 어떻게든 날 거란 말이지.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 평생을 기다려온 결혼이 단 한 번의 상견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다. 딸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살아온 어머니는 세상 가장 잔혹한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평범한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짓밟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파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일까요? 가진 것은 사랑밖에 없던 모녀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어머니의 사랑은 과연 이 잔혹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는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 이곳은 30에 가까이 만나온 연인 강민지와 이재연의 상견례가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일찍부터 정성스럽게 고른 푸른색 한복을 입고 재연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밤새 고민해서 준비했지요. 민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존재, 어머니 박정아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앉아 계셨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시간이 되자 재연의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재연의 어머니 오윤주는 우아한 실크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윤주는 민지와 박정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테이블 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윤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 씨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지 씨의 아버님 안부를 묻는 질문에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만 오셨습니다. 민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윤주 씨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결혼 반대예요. 박정아는 묵묵히 차를 따르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오윤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일 생각은 없어요. 결혼식에 아버지 소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버지 없이 자란 티는 언제 어떻게든 날 거란 말이지. 민지의 지난 30년의 삶과 노력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윤주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기 처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작정 사랑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민지는 분노와 슬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랑하는 재현은 어머니 옆에서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오윤주는 민지 씨도 이해할 겁니다. 서로 처지가 다른데 억지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박정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오윤주의 모욕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박정아는 묵묵히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윤주가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죠라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 박정아는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또렷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죠. 오윤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박정아의 눈빛에는 차갑고 고요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
박정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박정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기운에 오윤주는 순간적으로 주춤했죠. 그러나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 없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오윤주의 오만함은 그녀의 눈에 비친 박정아의 평범한 외모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박정아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 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민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속삭였죠.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민지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장엄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아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뒤 박정아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엄마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민지는 그제야 어머니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었죠. 박정아는 소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고 검은색 가죽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숨죽이며 어머니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박정아는 검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수첩 안에는 펜으로 정갈하게 적힌 이름과 번호들이 가득했지요. 박정아는 그중 한 남자의 번호를 찾아 손이 떨리는 듯한 모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정아입니다. 30여 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깊은 신뢰가 느껴졌죠.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바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 수호그룹의 박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정아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박병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아는 차분했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상견례에서 민지가 당한 모욕을 설명했습니다. 오윤주라는 여자 민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 두고 모욕을 주더군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박정아는 윤주 씨의 이름과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박병철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박정아에게 물었죠. 윤주 씨 남편의 회사가 우리 수호그룹의 주요 계열사와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이 거래를 중단해주면 될까? 박정아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박병철 회장은 박정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아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런 일로 전화하는 걸 보니까 정말 단단히 화가 났구나. 박정아는 네,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를 그렇게 모욕한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병철 회장은 곧바로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라고 답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이 시위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아는 박병철 회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수첩의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여성의 이름 옆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자신을 박정아라고 밝히며 김민서 사모님에게 오래전 부인회에서 만났던 인연을 상기시켰습니다. 박정아는 예의와 근황을 나눈 뒤 윤주 씨가 저지른 몰상식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며 부탁했습니다. 혹시 같은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한 말씀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이 두 통의 전화는 윤주 씨, 남편의 사업과 윤주 씨의 사회적 체면을 동시에 겨냥하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박정아의 전화가 있은 지 이틀 뒤 수호그룹 비서실장 박민수가 민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의 지시로 오윤주 씨, 남편 이진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수호그룹의 다른 모든 계열사에도 동일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라고 보고했죠. 어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이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라고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아는 순간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께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게 해주는 것도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박민수 비서는 곧 오윤주 씨가 박정아를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민수 비서가 돌아가고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윤주 씨 남편 이진철의 회사에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수요일 오전 이진철은 공황 상태로 오윤주 씨에게 전화해 수호그룹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다른 대기업들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거래 중단 통보가 날아들었죠. 오윤주 씨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남편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오윤주 씨는 평생 공들여 가입하고 유지해온 강남 부인의 모임에서 또 다른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김민서 사모님이 대화의 포문을 열자 주변 사람들은 요즘은 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견례 같은 자리에선 더더욱 그렇죠.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겨냥했습니다. 오윤주 씨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비수는 피할 수 없었죠. 그녀는 결국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윤주 씨는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모든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박정아의 서늘한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윤주 씨는 남편의 사업과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했습니다. 설마 그 어머니 때문에? 그 평범한 어머니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거란 말인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박정아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온몸을 휘감는 공포에 떨었죠. 그날 저녁 오윤주 씨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쳤습니다. 아들 재현이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재현은 며칠 전과는 달리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오윤주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재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재현은 깊은 자책감을 드러냈죠. 재현은 어머니의 변명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엄마 체면, 엄마 자존심을 위해서 민지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재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오윤주를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민지 어머니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오윤주가 부정하려 했지만 재현은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어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민지 씨와 어머니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민지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오윤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아들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상견례의 날, 박정아의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뇌리에 강하게 울렸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박정아의 계획이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오윤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민지의 집을 찾아갔죠.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열고 나타난 것은 박정아였습니다. 박정아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오윤주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윤주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정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윤주는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정아였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박정아의 말에 용기를 얻은 오윤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모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박정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윤주는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였죠. 결국 오윤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모님이 하신 일인가요? 박정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오윤주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오윤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윤주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지 씨한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이 가득했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어머니가 민지의 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재현은 곧바로 박정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박정아는 재현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막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때 제가 나서지 못한 게 정말 후회됩니다.
라고 자책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있던 오윤주는 재현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박정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호그룹 박민수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박민수 비서는 회장님께서 오윤주 남편의 회사와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오윤주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박정아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오윤주와 재현을 잠시 바라보다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오윤주는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윤주는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재현 역시 깊이 인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박정아의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윤주와 재현이 떠난 후 민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수호그룹 박병철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박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자신의 친오빠임을 밝혔습니다. 민지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어머니의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박정아는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민지가 상처받은 걸 이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어. 라고 말하며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현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재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박정아와 민지는 마당에 앉아 김장 배추를 다듬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